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기업들이 받은 과태료 처분이 가볍다며 여수 산단 주민들이 대규모 시위에 나섰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주민들은 산단 기업을 믿을 수 없다며 뚜렷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어린이날이 포함된 황금 연휴 기간, 전남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잇따랐습니다. 음주운전으로 3명이 목숨을 잃고 나들이를 다녀오던 가족이 탄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순천시가 설립을 검토하는 풍력발전시설을 미리 제한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환경 훼손과 건강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광양에는 별도의 세무서가 없이 순천 세무서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이동민원실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광양 지역 세무 행정 수요가 증가하면서 독자적인 세무서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여수 산단 주변 마을 주민들이 대규모 시위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가 대기오염 물질 조작 사건과 관련해 GS칼텍스와 하나케미칼에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면서 처분 수위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건데요. 주민들은 더 이상 산단 기업을 믿을 수 없다며 뚜렷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산단 주변 마을인 주삼 3일 묘도동 주민 2천여 명이 시청 앞 거리로 나섰습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함께해온 산단 기업에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여수 산단 대기오염 물질 조작 사건에 가담한 기업과 전남도의 솜방망이 처분에 분노를 내비쳤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거 반은 믿고 대기업에서 발표한 거 반은 믿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전부가 조작이라고 합니다. 10,000건이 넘는다고 하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주민들은 별도의 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 측정 대행업체와 산단 기업이 저지른 범죄인 만큼 기업이 선택한 대행업체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며 주민이 직접 대행업체를 선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전남도가 GS칼텍스와 하나케미칼에 과태료 200만 원을 처분한 것과 관련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주민들의 집단 항의에 여수시는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환경법상 과태료 처분 수위가 정해져 있고 산단 기업 대상 전수조사는 협의 중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법을 초월해서 어떤 처분이 좀 많이 미약하다고 강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장관님한테 직접 그 이야기를 좀 했어요. 너무 손방망이 처분이 아니냐. 여수 산단 기업들의 대기오염 물질 무단 배출 사건을 두고 주민들의 분노가 확산되면서 환경법 강화와 환경부 처벌에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어린이날이 포함된 황금 연휴 기간, 전남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술을 마신 운전자가 마주오는 차량을 들이받아 3명이 목숨을 잃는가 하면 나들이를 다녀오던 길에 일가족이 탄 차량이 전복되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어두운 밤길을 거침없이 내달립니다. 비틀거리던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더니 마주오는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습니다. 전남 진도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난 건 6일 새벽 12시 40분쯤 술에 취한 20대 후반의 운전자가 마주오는 택시와 충돌해 택시 운전자와 승객 2명이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81%. 당시 택시엔 어버이날을 앞두고 노모를 만나러 가던 일가족이 타고 있었던 만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좌로 굽은 커브길에서 회전 반경을 줄이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택시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택시 운전자를 포함하여 자매 2명이 현장에서 안타깝게 사망하고 어린이날 당일인 5일에도 크고 작은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영암에선 저녁 7시쯤 일가족이 탄 차량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돼 51살 운전자가 숨졌고 신북에선 농민이 경운기에 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11시 40분쯤 장흥에선 관광버스와 1톤 트럭이 충돌해 10명이 다쳤습니다. 또 오후 1시 40분쯤엔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남성이 전깃줄에 걸려 40여 분 만에 구조되는 아찔한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사자산에서 12시경에 이륙해서 전선에 이제 패러글라이딩이 걸린 함정 그 바스켓 그 차량 있잖아요. 그걸로 구조했다고. 앞서 연휴 첫날인 4일 새벽 3시 여수에선 추진기가 고장난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9명을 해경이 모두 구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문입니다. 영암방조제 수문 안쪽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선박을 목포 해경이 적발했습니다. 41살 안모 씨는 5일 밤 9시 1분쯤 조업이 금지된 영암방조제 수문 인근에서 어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무역항 주변 해상에서 선박 교통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순천에 전국 최대 규모의 풍력발전시설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 지난달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순천시가 검토 중인 풍력발전시설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었는데도 만들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 외곽에 대규모 풍력발전시설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체 발전 규모는 170메가와트 정도로 이는 전국 최대 풍력발전단지 영광군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업체가 추진 중인 부지는 승주읍과 월등면, 나간면과 서면, 삼거동 등 5곳으로 발전기 70여 기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난 3월 순천시 시민과의 대화에서 풍력발전시설이 들어서면 환경훼손과 주민건강 피해 등을 볼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순천시장님과 대화의 날인데 승주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풍력 발전의 건립에 있어서 문제점 같은 것을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주민들의 그 피해를 생각해 주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순천시 의회에서 풍력 발전 관련 조례가 개정된 사실이 확인돼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순천시 의회는 늘어나는 풍력 발전 시설로부터 주민을 보호한다며 지난달 주택과 발전시설 거리를 1km로 제한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만약 순천시와 시의회가 당시 이격거리를 2km로 정했다면 풍력 발전 시설 대부분이 들어올 수 없는데 왜 주민 의사가 검토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검토가 되고도 조례가 통과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조례로는 순천에 검토 중인 풍력 발전 시설을 제한하는데 효력이 없습니다. 지난 4월 18일 날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가 풍력발전 시설은 도로 및 5호 이상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 1km 이내에는 풍력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1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는 풍력발전 시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현재 구례군 조례는 풍력발전 시설과 주택거리가 2km 이상, 여수시는 1.5km 이상으로 제정돼 있습니다. 물론 조례가 아니어도 풍력발전 시설이 들어오려면 도시경관 심의를 비롯해 자연재해와 산림훼손 여부,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도 거쳐야 합니다. 또 발전시설이 주택과 인접해도 주민들이 환영한다면 발전시설은 들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가 풍력발전시설 난립을 차단할 결정적인 제도임을 감안하면 순천시와 시의회의 조치에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순천시는 풍력발전시설은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조례 제정 과정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풍력발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광양시에는 제철소나 산단 입주 기업과 같은 사업장 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세무서가 없어 기업이 복잡한 세금 업무를 처리하려면 인근 지역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올해 국세청이 전국적으로 세무서 수를 늘릴 계획인 가운데 광양에도 세무서 설립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서채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시청에 위치한 순천세무서 광양민원실입니다. 그동안 광양에는 별도의 세무서가 없어 순천세무서에서 이동민원실을 운영해왔습니다. 순천세무서에서 파견된 직원이 상주하며 간단한 세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주 인원이 2명에 불과해 세무 상담과 같은 복잡한 업무는 처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저희 심도 있는 민원을 갖다 보시려면 좀 불편하시겠죠. 광양 민원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전반적으로만 가능하고 추가로 심도 있는 상담을 원하신다면 분수회의가 이제 과가 더
최근 광양에도 세무서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이 같은 불편함이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이 순천세무서 광양지서 설립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겁니다. 그쪽에 이제 세무서가 없어서 그 원거리나 순천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불편함이 좀 커서 그게 좀 제출하게 됐습니다. 근데 행안부에서 이제 심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심사 결과에 따라서 이 심사 결과가 결정되는 걸로 되거든요. 행안부의 검토 결과에 따라 국회 예산안이 확정되면 광양지서 설립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입니다. 현재 인구 10만 명 이상 시 가운데 세무서가 없는 지역은 광양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광양 지역의 세무행정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는 상태. 국가통계포털의 자료를 보면 광양의 사업체 수는 9,600여 곳에서 2017년 11,000여 곳으로 늘었고 종사자 수도 같은 기간 10,000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납세자의 수와 관련 행정 업무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 전국적으로 세무서를 더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국세청의 방침에 따라 세무서 설치가 기대되는 가운데 광양시도 독자적인 세무서가 설치되면 세원 관리가 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채리입니다. 쌀 화환을 기부 행위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은 결혼식 또는 장례식에서 쌀 화환을 제공하는 행위가 기부 행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농업협동조합법 등 법안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황 의원은 협동조합 관련 법률이 법마다 다르게 적용돼 쌀 화환이 기부 행위에 포함되고 있다며 이를 개정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 선수단이 전남 장애인체전에서 4년 연속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여수시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51개와 은메달 72개, 동메달 53개 등 역대 최고 성적인 5222점을 획득했습니다. 특히 역도 부문에서 김금희와 김인숙, 장길수 선수가 3관왕을 차지하는 등 뛰어난 성과를 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철쭉 분재 전시회가 오는 11일부터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열립니다. 국가정원 습지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순천에서 재배되는 철쭉 100여 점과 야생화 60점도 함께 전시됩니다. 전국 주요 철쭉 생산지인 순천시는 철쭉 재배와 유전자 연구 등 철쭉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원을 주제로 한 세계적인 축제 정원 월드투어 페스타가 오늘 10일부터 17일 동안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열립니다. 정원 월드투어 페스타는 지난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에 참가한 13개 나라와 지속적인 문화 교류를 위해 마련된 행사로 축제 기간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세계 각국의 음식과 문화, 전통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월드투어 페스타 기간 세계 30개국의 주한대사가 참여하고 각국의 특산물과 공예품이 판매돼 관람객 발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수 신도심 거리 문화공연인 우리 동네 청춘 버스킹이 오는 11일부터 시작합니다. 여수시는 오는 11일부터 10월 말까지 여서동과 웅천, 선소, 소호동 일대에서 다채로운 버스킹 공연이 펼쳐진다고 밝혔습니다. 공연은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며 마술과 어쿠스틱 공연, 지역 버스커 오디션으로 꾸며집니다. 여수 소방서가 전통시장 자율안전관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전문 의용소방대를 꾸렸습니다. 여수 전통시장 전문 의용소방대는 서시장과 진남시장, 중앙시장 상인 2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순찰과 방송을 통한 예방활동과 화재 발생 시 인명 대피 유도, 초기 진압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여수 소방서는 전문 이용 소방대원들의 활동과 더불어 호스릴 소화전,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보강돼 시장 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활용수 부족 현상을 겪어왔던 완도의 일부 섬 지역이 앞으로는 물 걱정을 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완도군은 섬 식순환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올해 국비와 군비 등 222억 원을 들여 금이릅, 충도 등 섬 20곳을 대상으로 해저관로 시설을 설치하는 식수원 개발 사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해저 관로는 짧게는 금당면 비견도 사이 0.6km, 길게는 금이릅 충도까지 이어지는 2.2km로 모두 8개 섬의 연결 공사가 진행됩니다. 한편 완도는 265개의 섬으로 이뤄진 탓에 그동안 섬 주민들이 식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신안군이 미국 종합처리업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친환경 벼의 유통 기반을 만들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미국 종합처리업체는 RPC 설립 목적으로 암태면 신성리에 있는 군유지를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신안군은 친환경 벼 운송비를 3년 동안 지원하고 지원 기간이 끝나면 해마다 운송비의 10%씩 차감하기로 했습니다. 영암보건소가 올해 열린 지역사회 한의학 건강증진 성과대회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영암보건소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의학을 접목한 건강교실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한편 영암보건소는 한의학을 활용한 금연교육과 스마트폰 중독 등 후천적 장애 예방, 성장체조 등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도아리랑 팔미 전국 요리경연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진도 향토문화회관 일원에서 펼쳐진 이번 대회는 일반부와 학생부 각각 10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습니다. 일반부에서는 꽃게 버섯 전골과 팍탕수를 선보인 김금인, 조용욱 팀이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학생부는 육해공 쌀국수 볶음 요리와 검정 유부초밥을 선보인 순천 청암대의 김채연, 유성일 팀이 대상을 거머쥐었습니다. 고흥군의 택시 기본요금이 4,000원으로 오릅니다. 고흥군은 오는 20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3,500원에서 4,000원으로 500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야 할증과 타 지역 운행 적용 기준은 현행 20%로 동일합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생존 수영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초등학교들도 올해부터 생존 수영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아직 생존 수영에 대한 시설 인프라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론 수업과 현장 수업을 합해 연내 10시간이다 보니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생존 수영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전남 지역 초등학교들도 이제 올해 생존 수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얘기 좀 해주시죠. 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그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그 생존 수영 교육은 국정 과제로 채택됐습니다. 네. 그러나 이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작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은 의무적으로 생존 수영을 실시했고 올해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전라남도 초등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수상 안전교육 및 생존 수영이 강화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4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초등학생 생존 수영 교육 및 수영 기능 교육 운영과 휴양 시설이 없는 지역 소재 초등학교에 조립식 야외 수영장 거점 확보를 운영하고 있으며 생존 수영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를 추진하고 지금 현재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추가적으로 더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세월호 사건 이후에 그 많은 교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일례로 이제 학생들의 그 해상 안전 사고에 대비한 어떤 그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저희 그 교육 기본법에서 그리고 국민안전교육진흥 기본법에서 정해진 그 수상 안전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그 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러한 조례까지 생존 수영 교육에 관한 지원 조례안까지 마련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이게 왜 중요한가에 대한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실제로 생존 수영이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삼면이 바다이고 네. 또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도 서해안과 남해안을 접하고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다와 또 해상에 그 많이 접촉을 할 수 있는 뭐 학생들 또 뭐 성인 인구도 훨씬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럼에 따라서 이 해상 수상 안전 사고가 발생을 했었을 때 이것이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이 돼 있어야지만 그게 또 안전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 간에 물에서의 어떤 그 위급 상황 시에 대처하는 그 시간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것은 분명히 다르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생존 수영 교육이 학생들에게 물론 그 학생 때뿐만 아니라 성인이 돼서까지도 어떤 수상 사고에 대한 대비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의원님, 그럼 또 이 관련된 또 조례도 네. 발의를 하셨습니다. 또 예, 예.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얘기 좀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4월 16일은 우리 그 아픔의 세월호 5주기였습니다. 네.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었고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수단으로 수영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또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생존 수영은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는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정말 중요한 안전 훈련이고요. 수중에서 위기 상황 발생 시 자신과 또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대퇴 영역을 기르고 또 생존 수영 교육 지원 조례를 그런 차원에서 제가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조례에는 초등학생 생존 수영 교육 지원 계획 및 시행이 포함됐고요. 교육감 소관의 수영 교육 시설 및 생존 수영 교육 운영에 관한 실태 조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전 수칙과 이용자 준수 사항 교육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와 생존 수영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하고 지방자치단체 또한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관련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물놀이는 우리 학생들과 가장 친숙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존 수영은 우리 지역 학생들은 물론 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보호책으로 물에 대한 친근감, 자신감과 함께 생명의식을 각인시키는 뜻깊은 활동으로 생존 수영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번 제가 조례를 준비하면서 지난 그 참사가 혹시 아이들의 안전 불감증이나 수영을 못해서 사고를 당했다는 그러한 잘못된 인식이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내용에서 이번 조례를 만들면서도 용어나 또 여러 가지 문구 하나하나에도 많은 신경을 쓰면서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이렇게 조례까지 또 발의를 하셨고 또 심지어는 또 이렇게 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계속 이제 언급들을 해주고 계신데요. 네. 생존 수영을 통해서 우리가 좀 거둘 수 있는 효과들이 좀 있을까요? 그렇죠. 그 해마다 이런철이 발생하는 물놀이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은 경우가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생존 수영은 물에 빠졌을 경우 구조대가 그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물에서 버틸 수 있는 능력을 익히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수영을 못해도 물에서 뜨는 방법, 또한 많은 체력을 상하지 않고도 이동하는 방법, 체온 유지 방법 등이 있습니다. 또 차가운 물에서 30분 이상 있으면 체온이 급감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여럿이 팔짱을 끼고 더 오래도록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과 일상 속 생활용품인 페트병 하나 갖고도 몸을 띄우는 방법 등이 있을 것입니다. 기초 호흡법과 자유형 수영에 이어 생존 수영 기술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이 물놀이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과 자신감을 함양시키고 위급상황 시 대처법을 익히기 때문에
물리적 사고를 현저히 낮출 수 있다고 저는 기대합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지는데 이번 기회로 앞으로 더 있을 다양한 물놀이 상황에서 아이들이 안전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추가적으로 더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저도 이제 수영을 한 20년 전에 배웠습니다. 처음으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면서 수영을 처음으로 배웠었는데요. 그 수영장에 제일 처음에 갔었을 때 하는 것이 물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법을 먼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 일반인들이 그리고 처음 물에 접하는 사람들이 그 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마찬가지로 이 학생들에게도 이 생존 수영이라는 것이 우리가 실내 수영장에서 배우는 뭐 자유형, 배영, 평영, 뭐 저병과 같은 어떤 영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주변에 있는 도구들, 페트병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과자봉지 아니면 뭐 은박지가 있는 그 돗자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부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물에 뜰 수 있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생존 수영의 기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찌 보면 우리가 뭐 영법을 배우는 어떤 운동으로서의 개념보다는 물론 그것도 기본이 되겠지만은 물에 떠서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보자는 교육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그 효과는 오히려 그 단기간이 아니라 아주 평생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존 교육을 하려면 교육 장소가 사실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사실 인프라가 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현재 제가 알아보니까 도교육청이 보유한 그 수영장이 지금 8곳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지금 지방자치단체나 그래서 이제 정부 예산이나 지방비를 함께 투자해서 건립해서 보유하고 있는 수영장도 이제 전남에 22개, 시군에서 20개에만 지금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존 수영 교육이 작년부터 이제 시범 교육이 실시가 됐는데 실제 그 가장 큰 문제점이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인프라의 문제가 가장 지금 시급하고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그러한 원인은 일단 수영장이라는 것이 뭐 적은 예산으로 만들 수 있는 시설은 아니라는 것이 일단 대부분의 그 의견인 것 같고, 이에 대비해서 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그 도서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학생 수가 많지 않은 그 지방자치단체까지 어떤 그 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이동식, 그 다음에 뭐 이런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수영장을 지금 이렇게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준비해서 실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좀 또 얘기를 해주시죠. 네네. 우리 변호사님께서 자세한 말씀했습니다만은 현재 전남도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수영장은 8곳과 또 도내 학교에서 9만 4천여 명의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시설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예산과 지방비를 함께 투입해 건립한 지자체 보유 수영장도 22개 시군 중 20곳에 마련되어 있으며, 더더욱 신화원과 한평은 지자체 보유 수영장도 또 교육청 소유 수영장도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는 수영시설이 없는 지역에 소재 거점 학교 4곳에 조립식 야외 수영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번 예산 2억 원을 편성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영장이 있는 지역도 인구수 대비 수영장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 예약 시간조차 잡기 힘겨운 실정이기 때문에 수영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만약 이렇게 시설을 확충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만들려면 예산이 문제인 거잖아요. 이런 뭐 관리 주체라든가 또 이런 예산 문제들 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또 도의원으로서 또 이런 부분들 또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생존 수영의 필요성에는 모두가 이제 공감하지만 그 재원 조달 문제 등 수영장 확보에는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고, 또 자연스레 수영 실기 교육에도 직간접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지자체와 또 유관기관, 지역사회의 협력 체계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발의한 전라남도 교육청 생존 수영 교육 지원 조례에 교육감으로 하여금 생존 수영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했고, 수영시설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또한 생존수영 교육을 교육체만 떠넘기지 말고 자치단체에도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변호사님 보시기엔 또 이런 부분들 어떻게 네. 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까요? 예, 그 의원이 발의하신 조례안을 제가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그 보니까 그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제 그 조례안 7조에 보면 예산 확보 및 그다음에 협력 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지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어떤 그 교육감이 주가 돼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관들과 유관기관들과 협력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규정이 돼 있는데요. 조금 이제 그 예산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 예산의 뭐 고정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뭐 함부로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렵지만은 뭐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규정 정도로 지금 조례안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 예산 관리 주체라는 부분도 물론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지금 예산을 여기다 많이 이렇게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제 생각에는 그 유관기관 등의 협조를 얻어서 거기에 있는 시설들을 많이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수에 있는 해양경찰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자문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주 방문을 하는데요. 해양경찰교육원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 어찌 보면 해상 안전사고를 담당하는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실내 수영장이라든지 실외의 그 교육 시설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데 학생들에게 그 시설들을 개방을 해서 물론 뭐 전면 개방까지는 좀 힘들겠지만은 교육 목적으로 개방을 하고 또 해경에서 또 교육도 도와줄 수 있다면 오히려 그 교육청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또 절감을 하고 오히려 또 전문가로부터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남도 같은 경우에는 뭐 여수에 있는 해경과 또 목포에 있는 서해안 그 해경 지방청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시설들을 이용을 한다면 또 오히려 더 학생들에게는 더 유익하고 더 실질적인 그 교육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인프라도 인프라지만 저는 또 이 교육 시간도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10시간 과연 이게 실효성이 좀 있는 시간일까요? 예, 10시간 중에서 또 2시간은 이론 수업이고 8시간만 필기 수업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저희가 지금은 이제 시작 단계니까 이제 뭐 10시간 정도로 시작을 해서 이게 이제 중요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또 이 실효성이 효과가 더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아마 저희는 더 교육 시간이 길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생존 수영이 정규 수업에 포함을 시켜서 이제 뭐 매주 그다음에 뭐 몇 시간씩 할당을 해서 학기마다 그다음에 1년으로 하게 되면 그 수업 시간은 굉장히 뭐 40시간, 50시간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그 중요한 이러한 그 어찌 보면 뭐 우리가 뭐 영어를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그 10시간의 짧은 시간보다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할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의원님 보시기엔 이 10시간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도 우리 변호사님 말씀과 동의를 하면서 그 정부도 수영 교육을 2020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이제 늘리기로 했지만 정작 교육 시간은 10시간 내외밖에 되지 않아서 실질적인 교육에는 의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각 학교에서 실시하는 연간 수영 교육은 정규 교육과정에 생존 수영 4시간을 포함하여 수영 실기 교육 10시간 이상을 편성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장에서는 지금 다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졌지만은
앞으로 생존 수영에 대한 시간은 각 지자체별로 또 아니면 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조금 이렇게 학과를 좀 조정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확대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두 분 다 확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또 깊숙이 들어가면 지자체마다 또 이런 운영 방식이라든가 또 인프라 현황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좀 틀린 게 나타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쏠림 현상이라고 하죠. 예. 뭐 실안 같은 경우는 아예 없다 보니까 일로 나와서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왜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예, 지금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생존 수행에 대한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호적으로 앞장서서 생존 수행 교육을 시행하여 성과를 내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시흥 같은 곳은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학교의 전면 그렇게 개방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있는 현재 시설에서 지자체 교육청과 또 각 해당 교육청과 이렇게 관계 개선만 잘 된다면은 그 어려운 여건도 조금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좀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그 지금 완도 같은 경우는 새롭게 수영장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비를 또 받아서 네. 또 예산을 또 교육청이랑 해가지고 또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결국엔 또 여기 다시 문을 닫고 다시 재공사에 들어갔단 네, 말이에요. 네, 네. 이런 문제들은 왜 발생할까요? 참 얼마 전에 그 완도군에서 이제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수영장 시설인데 보니까 그 국비가 30억이 들어갔고 군비가 40억 네. 원이나 들어갔고 또 도교육청에서도 예산이 20억이 돼서 총 90억이라는 정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개장 시간에 쫓겨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부실 공사가 일어나서 뭐 거의 개장 하루 만에 다시 네. 뭐 지금 전면 타일 공사를 다시 한다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빈축을 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2019년도 그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지표 분석 자료를 내놨어요. 거기에 따르면 지금 전남도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25%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전체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도 거의 꼴찌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전남도에서도 완도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정자립도가 11.7% 정도, 11.4%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그만큼 지금 완도군 같은 경우는 거의 전남도 안에서도 굉장히 그 뒤에 있는 편이거든요. 재정 자립도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가져다가 시설을 준비를 했는데 그 공사 계약을 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그 공사의 감리를 하는 과정 등에 있어서 왜 완도군이라는 지자체가 그걸 좀 더 철저하게 그 다음에 또 충분하게 그 시간을 들이지 못하고 이러한 그 부실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는 좀 짚어봐야 될 문제는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의원님 바라보셨을 때 이 완도 수영장 문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글쎄요, 이것은 지자체에서 이 사만이 아닐 거예요. 모든 공사는 기본 계획과 또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특히 또 우리 어린 학생들이 사용하는 수영장 시설입니다. 물론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와 포함되어 있으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학교 속에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수영 교육의 장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설보다도 안전하게 또 깨끗하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 어른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안도 그 지자체에 대한 나말보다는 앞으로 전남도의 이런 시설의 문제에서 특히 어린이를 위한 시설에 대해서는 더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저희 뭐 앞으로 이 생존 수영, 그다음에 인프라 개설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나가야 될 숙제들이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한마디 더 해주시죠. 생존 수영의 필요성 효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를 시행하고 있는 여러 지자체에서 입증하고 있으며 안전교육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고 봅니다. 또한 그 순환사고
그 세월호 사건처럼 이런 일로 인해서 제도적인 어떤 문제는 지금 현재 무리 없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 지금까지 이런 모든 그 우리 국민들의 정서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시설에 대한 인프라 또 거기에 대한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나서서 함께 또 움직여야 한다고 봅니다. 부족한 시설을 더 늘리는 일에 교육당국과 또 지자체가 손을 잡고 교육기회, 학충 및 또 이런 기관 단체 등이 협조로 힘을 보태서 이번 생존 수영 관련 시설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또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들 좀 있을 것 같은데 얘기 좀 해주시죠. 그 수영에 대해서 그 전 영국 총리 데이비드 카메론이란 분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수영이란 것이 좋은 운동이고 취미이자 또 생명을 구하는 기술이다라고 했을 정도로 수영은 어찌 보면 그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어떤 밑바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기술이고요. 이제는 그 우리가 생존 수영을 배움으로써 그 어떤 해상 안전 사고에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고 그 또 안전 사고도 줄여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그 해안을 많이 접하고 있는 유럽의 핀란드라든지 어떤 이런 나라 같은 경우 프랑스 이런 경우에도 이 생존 수영이 교육의 어떤 그 대학 입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과목으로 선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점을 본다면 우리나라도 늦었지만은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서 어떤 이 학생들의 그 안전과 또 생명을 지키는 이 생존 수영 교육이 더욱더 확대가 되고 또 이해와 더불어서 인프라도 개선이 됐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네, 뭐 앞으로 이제 생존 수영이 좀 더 발전이 되고 또 확산이 돼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진짜 말 그대로 맞는 인프라라든가 또 다양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들을 좀 풀어나가야 될 고민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생존 수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원 조달 문제 등 수영장 확보 어려움에 있어 실기 교육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생존 수영에 대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교육당국과 지자체는 물론 유관기관과 지역사회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한 발 더 내딛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오기 전에 날씨가 변덕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11도로 평년보다 낮지만 한낮에는 20도로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구름 없이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한 주 대체로 맑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낮 기온은 25도를 웃돌면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뚜렷한 비 소식은 없습니다만 대기가 무척 건조한 만큼 화재 사고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전라남도 일부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따스한 봄 날씨가 이어지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높다는 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